안녕하십니까. 핀테크와 행동재무 김용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업재무 측면에 있어서의 행동재무를 들고 파겠습니다. 이번에는 비합리적인 경영자 얘기로 넘어갑니다. 본격적으로 가장 섹시한 분야가 이쪽이 되겠습니다. 핀테크적인 그 애플리케이션도 많이 개발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여기서 계속 샘솟아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겁니다. 자, 모래시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은 비합리적인 경영자 얘기로 가는데요. 신고전파적인 그 입장은 뭐냐면요. CEO라는 거는 끽해봐야 생산함수의 투입 요소 중 하나로 언제든 쉽게 갈아 끼우면 되는 부품 같은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생산함수 프로덕션 펑션 있죠? 콥 더글라스 펑션의 그 무슨 하나 인풋 중에 하나다. 레이버 같은 그런 거죠. 최근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연구들은요. 근데 그게 아니올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빅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되면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여러 가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게 되면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고전파적인 입장이 점점 스텝 백 하게 되는 거죠. 계속 디펜스 자기 나름대로 뭘 하는데 부족합니다. 트레이트라고 합니다. 특성들, 심리 생물학적 특질들 이런 것들이 무시 못할 영향 요소가 된다 하는 거고요. 핀테크의 암시는요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특성 파악도 이걸로서 할 수 있는 게 많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 고객을 여러분들 상대하시잖아요. 그럴 때 경영자의 특성 파악, 리스크 매니지먼트 입장에서 상당히 유용하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동양적 관점을 또 봐야 됩니다. 우리가 또 무슨 대학입니까? 성균관 대학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아시아 최고의 역사를 가진 대학이죠. 그게 아시아 최고의 역사를 가진 대학이 북경대 칭화대입니까? 오, 아닙니다. 도쿄 다이가쿠 데스까? 이예, 아닙니다. 베이타 칭화 부실라. 그러면은 이 동양적 관점에서 뭐 사람을 CEO 포지션에 앉히거나 아니면 신입사원을 갖다 뽑거나 이럴 때 보는 크라이테리아가 딱 4개가 있습니다. 뭡니까? 신언서판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CEO의 신언서판 이런 것이 주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주가 변동성은 곧 그 회사의 위험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가 신고전파적인 재무에서는 뭐라 그래요? No, 전혀 그런 거 없다. 한마디로 경영자는 언제나 대체 가능한 생산함수의 투입 요소일 뿐이다. 쟤는 그냥 로봇일 뿐이에요. 라고 디펜드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대체적인 신고전파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동재무는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항목을 봅시다. 몸신자죠? 풍채와 용모가 됩니다. 풍채와 용모. 이게 신고전파에서는 아무 쓸모는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행동재무에서는 뭐예요? 그 사람의 이게 키 큰 사람들이 보면은 보다 오버 컨피던트 하더라. 인생 역정을 거치면서 키 큰 사람들이 작은 사람 대비 자신감이 더 많더라 하는 게 나오거든요. 얼굴의 남성성, 그죠? 이런 것들 다 남성 호르몬과 영향이 있더라. 표정 같은 것들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 또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그 연구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한두 명 갖고 뭐 몇십 명 갖고 테스트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몇 천 명, 몇 천 개 회사를 가지고 빅데이터로 때려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언행, 유엔 이랬는데 중저음은 그죠? 중저음, low voice 이게 위험 선호도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과신이나 아니면 언행에 있어서 자기과신에 찬 언행들이 나옵니다. 그거 자기과신 내지는 자기본의 편향성 이게 제 연구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다 위험 선호도를 나타내고 회사의 리스크 레벨과도 연관이 돼 있더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자기 중심적인 거, 자뻑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과 또 다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반드시 냅니다. 제가 자기 과신과 자뻑과는 다릅니다. 근데 자뻑적인 것도 언행에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캡처가 빅데이터로 되고 있고요. 이런 것이 회사의 향방에 영향을 심대하게 미치더라 하는 거를 벌써 탑저널에서 밝혀내셨습니다.
슈 그랬는데요. 글솜씨가 되겠죠. 간단 명료하게 일목요연하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 회계학적으로도 벌써 빅데이터를 때려서 나왔습니다. 최신 보고에 의하면 수만 개의 회계 보고서를 통틀어서 나온 거가 이겁니다. 간단 명료하게 일목요연하게 표현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한데 신고전파 재무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 거 다 소용없다. 숫자로서 따다다닥 나타내는 그 EPS, 넷인컴 그거면은 다 얘기 퉁치고 넘어간다. 끝이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 랭귀지 톤, 랭귀지에서 어떻게 이걸 일목요연하게 표현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더라. 빨리 알아듣게 말하는 거, 그죠? 간단 명료하게 알아듣게 만드는 거. 트럼프가 성공했던 요인이 뭐예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수밖에 없었던 거. 걔가 얘기하는 거 삼척동자도 알아먹어요. 비록 나쁜 얘기지만 걔가 말하는 건 다 알아듣게 만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표수가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에 그 졌지만은, 그죠? 금년에 졌지만은 표수 받은 거 보면은 그 어떤 때에 이 받은 그 진 사람들, 그죠? 진 사람들 받은 거 치고는 가장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해요. 그거 보면은. 글솜씨, 말솜씨 이런 것들 중요하다. 판단력이죠. 이거 쌍판떼기가 아닙니다. 저 쌍판떼기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판단력, IQ 중요하죠. 당연히 똑똑한 사람이 저 위에 윗대가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밝혀냈어요? IQ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어디? 스칸디네이비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쪽에 덴마크 이쪽은요 모든 게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제가 바이킹 문화 뭐라 그랬어요? 집단주의라 그랬죠? 집단을 위해선 희생해야 되고 내가 너희들 집단 차원에서 너희를 돌봐줄게. 걱정하지 말고 너 자신을 의탁해라 하는 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개인의 데이터 다 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IQ 데이터가 다 있고 그 사람의 인컴 데이터가 다 있고 벌금 데이터가 다 있다 그랬죠. CEO IQ 그 사람들의 높은 IQ 보면은 퍼포먼스도 좋더라 회사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행동재무 리서치에서 밝혀낸 거고요. 핀테크적으로도 저 사람의 IQ가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거 파악을 빨리빨리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물론 그거는 북구 쪽에서는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불가능하지만은 뭐든지 그 사람이 똑똑하게 한다 하는 거를 계속 축적해낼 수는 있겠죠. 앞으로 그런 리서치들 대단히 많이 발전할 겁니다. 자, 비이성적인 경영자들이라는 건이죠, 그죠? 이런 관점이 경영자들의 행태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결국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경영자들의 경영이라는 거는 리스크 테이킹이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회사 삶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끝도 없는 회사라고 하는 건 끝도 없는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의 체인이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그 디시전 메이킹 그 의사결정은 뭐에 관한 거예요? 위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더 위험한 쪽으로 해서 대박 혹은 쪽박 뭐 아니면 또로 갈 거냐 아니면은 적게 먹고 가는 똥 누는 쪽으로 할 거냐 이 디시전 메이킹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의 위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회사의 위험 관리에 중대한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배구조가 취약한 회사일수록 이건 뭐예요? 지배구조가 약하다는 거는 CEO가 무소불위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지배구조가 약한 회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분명히 시험 문제 냅니다. 지배구조가 약하다는 거가 외국인 투자자가 와가지고 뭐 이거 이 회사를 막 뺏어가기 쉽게 생겼다. 그럼 취약한 구조다. 아니에요. 그거는 지배구조가 취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 세뇌된 거예요. 누가 세뇌를 잘못했어요? 언론이 여러분을 잘못 세뇌한 겁니다. 지배구조가 취약하다고 하는 거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재자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취약한 지배구조의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주가 내 돈 내놔 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있다 그러면은 지배구조가 강한 거란 겁니다. 무소불위의 CEO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그죠? 그 권력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얼만큼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거고요. 경영자의 심리적 편향성에 더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죠. CEO가 제왕이신데 짐이 곧 태양이다, 국가다. 어? 릴레타 세모아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루이 14세 태양 왕께서 하신 거죠. 그런 식의 CEO냐 아니냐 하는 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런 분이 리스크 테이킹을 또 많이 하시냐 아니냐, 상남자냐 아니냐 뭐 이런 거죠. 펀드 매니저도 하나의 CEO라고 칠 수 있습니다. 펀드 하나하나가 개별 회사죠. 거기에 CEO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되게 많습니다. 펀드 매니저들 대상. 왜? 퍼포먼스가 펀드 퍼포먼스란 걸로 숫자로 따다다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특질과 이 사람들의 퍼포먼스를 연관지어서 연구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헤지 펀드라든가 뮤추얼 펀드에 대한 연구들이 이런 차원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연구거리가 엄청 많은 재밌는 분야다 하는 거고요. 비이성적인 경영자들, 이성적인 경영자들 플러스 비이성적인 투자자들은 유용한 패러다임이긴 하지만은 경영자들도 결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경영자들의 어떤 바이어스가 있을 때 생각해 볼까요? 다음에 순서대로 하나씩 우리가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CEO의 홈 바이어스와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나르시시즘 하다 중간에 끊길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럼 홈 바이어스까지만 하고 그 나르시시즘은 독립적으로 필름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오버 컨피던스, 근자감 그런 거 얘기를 할 거고요. 자기 본인 편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상남자 정도, 남성 호르몬, 관상이나 손가락의 길이 이런 거 딱 보고서 측정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음성 파일들이 있잖아요. 그 저음의 목소리 이런 걸로 얼만큼 이 사람이 상남자적인가 하는 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의 위험 선호도가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죠. 너의 목소리가 보여, 너목보 그러는데 너의 위험 선호도가 들려 이겁니다. 예, 좀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홈 바이어스, 홈 바이어스와 M&A가 되는데요. 슈미트하고 청인 그린 이분들이 이제 연구하신 사항이 이겁니다. 미국 회사들이 서로 다른 주에 이 본부 헤드쿼터를 두고 있는 회사들 잡아먹을 때 주로 어떤 편향성이 일어나는가를 봤더니 CEO가 태어난 주에 타겟 회사들을 주로 집어삼키더라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어떤 회사 예를 들어서 우리 텍사스 여기 있다고 칠까요? 텍사스. 내가 텍사스 출신이에요. 근데 일하고 있기는 내가 이쪽에 뉴욕 시티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 그죠? 회사가 뉴욕 시티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내가 일하면서 이제 CEO로 일하고 있는데 잡아먹고 이 회사 사이즈를 키우고 싶어요. 남의 회사를 잡아먹으면서. 근데 어떤 주에 있는 회사를 잡아먹을까? 당연히 동종 업종에 있는 그죠? 회사를 잡아먹으러 이제 눈에 불을 켜고서 돌아다니겠죠. 쳐다보겠죠. 이 지역 저 지역에 많이 있을 거예요. 미네소타에도 있고 참고로 텍사스하고 천적인 주가 미네소타입니다. 예, 약간 천적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남부, 여기는 북부, 그죠? 여기 훨씬 더 다인종을 그죠? 다이버시티 여러 인종들이 어울려 살도록 북구적인 그런 평등 그런 개념들이 강한 곳이고 여기는 많이 남부적인 요소들이 진짜 강한 곳입니다. 특질이 너무너무 강해요. 서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진짜 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좌우지간에 동종업종인 회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캘리포니아에도 있고 텍사스에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플로리다에도 있고 이번에 그 트럼프를 많이 지지했던 자, 그러고 나면은 내가 주로 어느 주에 가서 회사를 잡아먹겠다? 주로 텍사스에 있는 걸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미네소타 안 가고 캘리포니아 안 간다는 거예요. 왜요? familiar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말하자면 ambiguity aversion, 모호성 회피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모호성 회피는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 합리적인 설명이고요. 다른 하나는 행동재무적인 설명입니다. 합리적인 설명은 뭐냐면은 내 고향 땅에 가면은 인포메이션 어드밴티지가 있을 거다. 텍사스 출신이 텍사스에 돌아가면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불알 친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
그 옛날 친구들 다 거기 다 이제 둥지를 틀고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텐데 내 친구들이 알고 보니까 이 회사 사장이야. 그러면은 보다 더 정보를 많이 내가 캐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가지고서 그 회사의 그 적정 가격만큼만 지불하고 그 회사를 인수해 먹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손해 볼 일은 별로 없을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서 지피지기면은 백전불태다 하는 거죠.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것이 바로 인포메이션에 의한 합리적인 리스폰스가 되겠습니다. 고사성어랑 같이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 성균관대학교의 자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좌우지간의 인포메이션 스토리가 됩니다. 반면에 내가 텍사스 출신이기 때문에 텍사스 좋을 것이야, 다른 주는 나빠, 미네소타 저리 가! 그래서 순전히 그 감정적인 요소 갖고서 배척하고 좋아하고 막 이럴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막 테이크 오버를 하고 막 이러는 행태를 보일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파밀리어리티 바이어스, 홈 바이어스 내지는 그 행동 재무적인 설명입니다. 정보가 있거나 없거나 안 따지고서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요 막 이러면서 무조건 갖다가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면서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행동 재무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두 가지 다 가능하죠. 행동적인 재무적으로도 해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의사 결정한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주가 반응은 반대로 나오겠죠. 왜? 이것이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다 해가지고 그 어콰이어를 했으면은 손해 볼 일은 별로 없을 거다. 그러므로 주주들은 이걸 환영하겠죠. 그럼 주가가 오르겠죠. 어콰이어러 입장에서, 그죠? 인수에 가는 회사 입장에서 그 주주들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뛸 겁니다. 잘하셨어요. 긍정. 반면에 이게 CEO가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막 갖다가 무식하게 갖다가 그냥 테이크오버 하는 경우는 주가 반응이 떨어지겠죠. 앞뒤도 가리지 않고 그냥 막 갖다가 퍼주네. 퍼주기성? 노노노노노노. 주가 반응 꼬라박는다.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수천 건에 걸쳐서 통계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떻더라? 발표 시 주가 반응이 더 나쁘고, 그리고 특히나 지배구조가 약한 회사일수록 이런 현상들이 심하게 벌어지더라.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안 좋은 거다. 그리고 결국 행동재무적인 그런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걸로 ambiguity aversion으로 자꾸 이렇게 형성되더라 하는 것이 최근에 리서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다음번에 거는 뭡니까? 자뻑 CEO에 대한 건데요. 나르시시즘에 대한 거. 이건 다음번 비디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